이번 시간은 9장 공공부동산 자산관리 후반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동산 자산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보도록 하면 공공부동산 관리체계와 문제점을 볼게요. 공공부동산을 관리 처분하는 총괄청, 관리처분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관리청이 있고요. 공공부동산의 일부는 전국 233개 시군구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고요. 관리 방식상의 문제점, 관리기관별과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하지만 통일된 양식이 없고요. 단순한 현황 파악에 그쳐가지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자료 활용이 곤란하다는 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동산 관리 정책이 1994년 이후 확대 정책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한 비축 토지 매입, 공공부동산의 확대와 자산 가치를 증진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개발, 활용 등의 적극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관리 및 기법 도입이 소극적이며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게 관리제도의 문제점이고요. 해외 공공부동산 자산 관리 현황을 볼게요. 미국 연방정부용 부동산, 공공용지, 국유림, 국립공원 등으로 분리를 하고 연방정부용 부동산은 연방토지, 연방청사로 나눠집니다. 연방정부용 부동산은 연방재산 및 행정서비스법에 따라서 미 연방조달청에서 총괄하고 연방재산 및 행정서비스법은 그 관할 대상에서 공공용지, 국유림, 국립공원 등은 제외합니다. 특별히 행정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공공용지는 내무부 산하 토지관리국이 직접 관리를 하고요. 국유림은 산림국,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관리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해외 공공부동산 자산 관리 현황을 보면 영국은 일반 부동산, 군용부동산, 의료시설로 대별하고요. 독일 행정재산과 재정재산으로 구분을 한다. 프랑스 행정공물과 행정사물로 구분을 한다. 일본은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은 실무적으로 일반 부동산, 군용부동산 및 의료시설 대별 관리하고 있고 80년대까지 재산관리청에서 정부 사용 청사를 관리하였으나 부패 문제가 심각해지자 96년 4월 이후 각 부처에서 부동산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왕실재산은 왕실재산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국토 면적에서 공용용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5.4%에 이르고요. 각 부처에서 활용되지 않는 부동산은 조달청이 다른 부처의 필요 여부를 확인한 후 부처가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은 각 부처에서 입찰에 의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유 부동산을 빌려줄 수 없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여유 공간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판단으로 민간에 임대가 가능합니다. 부처 건물 1층에는 상점이 입점해 있는 경우가 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은 행정재산과 재정재산으로 구분을 하는데 행정재산은 직접 행정기능에 제공되는 부동산을 말하고요. 공용재산은 공공용 재산으로 구분되고 재정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2005년 기준 국토면적에서 국유지 8,211
제곱킬로미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2.3%이고요. 이 중 행정재산 5,211 제곱킬로미터는 63%가 재정재산 63%고요. 재정재산 3,000 제곱킬로미터 3,000 제곱킬로미터는 3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국유 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가지고 2005년 이후로 연방재산국을 창설을 해서 총 37개의 연방재산관리청과 36개의 연방산림청으로 나눠져 있던 공공부동산관리 체계를 단일화했다. 그리고 독일은 1990년대 이후 국유 부동산을 대대적으로 매각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서 일반 재정재산은 매각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매각이 곤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시적 임대제도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성을 원칙으로 해서 연방재산국이 2011년까지 모든 연방재산을 개별 부처로부터 인수받아서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사용부처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행정공물과 행정사물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 특성이나 용도에 비추어 사유물이 될 수 있는 재산 또는 특별히 정비를 행한 것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행정사들은 행정공물 이외의 재산을 말하는데 행정사물은 행정공물 이외의 재산을 말하는데 할당 행정사물과 특별한 목적이 없는 비할당 행정사물로 나눕니다. 2005년 기준 프랑스에서 도로, 하천, 해안, 영해 등을 제외한 국유지 면적이 전국토의 4.5%에 불과하고요. 국유지 중 국유림이 82.69%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공공부동산은 2008년 기준으로 약 450억 유로의 가치로 추정이 됩니다. 공공부동산은 매각, 처분, 임대 등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 감시, 통제 역할을 하는 기능은 경제재정산업부 산하 공공회계청 소속의 국유재산국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03년 이후 재정 적자를 타개하고 재정 지출을 감축하기 위해 가지고 국유재산 매각 목표를 설정키로 결정했고요. 2004년에는 행정공물의 해제 없이는 매각할 수 없는 공공부동산의 행정공물 해제를 추진하여 건물을 매각하거나 민간회계법인의 자산평가를 위탁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각 부처는 청사 사용 시 국유재산국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요. 활용되지 않는 행정공물과 할당 행정사물은 비할당 행정사물로 구분 변경하여 처분하고 행정공물에 대해서도 민간인에 대한 점유 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과 반대로 토지 비축과 관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파리 지방 토지기구, 세스 지방 토지공사, 로레스 도시권 토지공사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1번을 볼게요.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을 하는데 행정재산은 공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고요. 요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황실용 재산, 기업용 재산, 부기름이 있고요. 보통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것으로 매각 대상 재산과 특별 행정 목적이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재산으로 나눕니다. 2013년 3월 말 기준 일본의 국유지는 지방공공단체 소유의 공유지와 8.3%, 도로, 하천 등 15.7%를 포함한 국공유지 1782헥타르의 비율은 47.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국의 국유재산 관리 조직은 운영 방식 비교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기획재정부, 지방조직이 없고요. 행정재산에 대한 소관, 중앙부처, 자산관리공사에 관리 위탁을 하고요. 중앙관서 직접관리와 지자체 위임 운영 방식은 미국은 각 부처에서 개별법에 따라 관리, 내무성 관할 토지관리국, 산림청 국공립 공원관리국, 어류야생 동물보호국에서 공공부동산 관리, 관리 위탁은 뉴욕, 뉴저지 주항만관리국에서 하고요. 운영 방식은 내무성 산하기관, 토지관리국 등 외청이 공공부동산 직접 관리를 하고요. 영국은 재무성 소속, 별도, 법인, 국유재산 자문단, 기타 관리청은 행정재산에 대한 소관 중 중앙부처 및 소속 지방청, 관리 위탁은 각 부처별 일반 재산을 민간 컨설팅 업체에 위탁 가능하고요. 운영 방식은 중앙부처가 소속 지방청을 통하여 직접 관리 원칙입니다. 일본은 대장성, 이제국 4개과 지국 10개, 사무소 40개 및 출장소가 지방조직이고 기타 관리청은 행정재산에 대한 소관 중앙부처가 되겠고요. 관리 위탁은 국무재산관리센터, 운영 방식은 총괄청이 직접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프랑스 재무성 국유재산관리청, 파리 2개 지부, 전국 107개 지부 운영, 기타 관리청, 일부 재산은 지방정부의 관리 위임, 국립산림공사, 운영 방식은 총괄청 직접관리와 지자체 위임. 독일은 연방재무부 연방재산관리국 3개부 각 4개과, 지방조직은 연방재산관리청 전국 37개소가 있고요. 기타 관리청은 행정재산에 대한 소관 중앙부처, 관리 위탁은 관리 위탁 도입 검토 지방 3개주 시행, 총괄청이 직접 관리 운영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해외 공공부동산 자산관리 현황, 각국의 국유재산 관리조직 운영 방식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사점이 있는데요. 많은 국가에서 공공부동산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으로 분류한다. 두 번째는 관리조직은 총괄부서가 집중 관리하면서도 전문기관의 위탁관리를 확대하고 있다. 공공부동산에 대한 소극적 유지, 보존, 관리 정책에서 탈피해서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듯 적극적 활용, 개발 방식을 도입했다. 철저한 위상 원칙에 따라 공공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그래서 외국의 공공부동산 관리 분석, 를 보겠습니다. 분석 항목과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분석 항목에는 공공부동산 현황인데 내용을 보면 나라마다 나름의 특징 및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처분 위주 정책, 재정 확보, 처분 및 활용 정책으로 전환을 한다. 공공부동산 관리기관, 행정 목적, 사용재산과 일반 재산을 구별하고요. 일반 재산은 중앙에서 총괄 관리를 한다. 공공부동산 관리 정책, 적극적 시장 개입과 보전 정책을 강조한다. 구체적 정책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공공부동산 관리 운영, 관리청들이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책임, 정부 내의 거래조직은 조달 담당 부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을 한다. 국유지의 역할은 기능, 비축 확대 정책의 차이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부동산 자산관리 효과를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 지역재정 건전화의 기여,
세 번째, 부동산 특유의 환경위험 회피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 공공부동산 자산관리 실행으로 저 미이용지를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활용을 적절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거나 새로운 토지 이용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가 되는 게 있고요. 또한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휴토지를 매각할 경우 지역 활성화를 테마로 한 개발 사업을 조건으로 혹은 기획 제안에 의한 입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민간 노하우나 아이디어가 도입이 되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지역재정 건전화의 기여. 공공부동산 자산관리 실행으로 부동산 관련 비용이 줄어들어 재정이 건전화되고 자산과 채무의 개혁이 기대가 됩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시설을 주민 요구나 도시 구조의 변화에 맞는 용도로 전환해가지고 부동산의 규모는 유지하면서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공공부동산의 배치, 유지, 관리, 수선 등의 계획을 전향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를 하니까 공공부동산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신규 시설의 증가를 억제하고 시설을 통폐합하여 투자나 자본 지출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특유의 환경위험 회피. 공공부동산 자산관리 실행으로 전향적으로 부동산을 파악 관리할 수가 있게 되어서 내진, 성면, 토양오염 등에 대한 대책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또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부동산은 사전에 대책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관련 리스크를 회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부동산 자산관리의 효과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았고요. 공공부동산 자산관리 실행을 보면은 여긴 조직과 부동산 정보와 회계정보의 활용에 의한 재정 상황의 파악, 노하우, 인재 육성과 민간 활동 5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한번 보면은 공공부동산 자산관리를 위한 조직 형태로는 통합적으로 자산관리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고 총괄 부분이 여타 부서들과 조정하거나 조직을 넘나드는 TFT를 구성하는 등 각 지방의 목적과 실정에 맞는 조직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은 정부 내 부동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한 뒤 자산관리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 경우엔 톱다운 방식의 체제 구축도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고 또 자산관리 담당하는 부분은 재무 부분, 관리 부분 등 여타 부분이 가진 정보와 노하우 등을 살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 운영의 목표와 연동해서 부동산의 소유, 이용 방식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정보화를 보면 부동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지방정부의 공공부동산 관리는 각 소관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소관부서별로 다른 양식의 관리대장, 일원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론적인 관리 기록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향후의 공공시설 노후화에 따라 일제히 정비해야 될 때 노후도와 이용률이 낮은 시설을 나열해도 부서 간 통일이 되지 않아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보화를 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통일된 관리대장을 필요하고 최신 정보관리대장도 적절히
만들어서 반영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회계 정보의 활용에 의한 재정 상황의 파악. 정부의 재정 상황과 재정 운영에 밀접히 관계되어 있어요. 이런 공공부동산 자산 관리는요. 그래서 회계 정보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회계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회계 규칙을 적용해서 정확한 회계 정보를 이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직의 경영 또는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정확한 조직 운영을 하는 것이 두 번째 회계에 대한 목적이죠. 그래서 기업 회계에서는 적절한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한 재무 회계도 물론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기업 경영에서의 다양한 판단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한 관리 회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회계 정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어떤 적절한 자산 규모 등을 토대로 하고 효율적인 공공부동산의 활용 방침이나 자산에 대한 계획적인 지출에 대한 효과적인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하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동산 자산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각, 임대, 리모델링, 전용, 이용 등의 기본적인 활용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나 방법의 특성과 과제 등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활용하면서 법, 제도, 관련 기법, 부동산 평가, 부동산 리스크 등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가 또 필요하고, 그 부동산 리스크는 토양 오염, 건물 내진, 산업 폐기물이 대표적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토지 매매는 토양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양 오염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토양 오염 조사가 필요합니다. 토양 오염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공공부동산을 취득, 매각할 뿐만 아니라 소유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저하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매매할 때 사전조사가 없는 경우는 불법 매립 등으로 지하에 산업 폐기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매매 후 예측할 수 없는 법적 분쟁으로도 발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스스로 습득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재 육성과 민간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동산 자산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재정, 금융, 법률, 건축설비, 자산평가 등 부부동산과 관련된 분야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느냐, 향후 공공부동산 자산 관리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재 육성과 민간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원 연수를 또 실시해서 정부 내에서 전문 직원을 양성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어려울 때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이 적절히 병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동산 자산관리 실행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조건은 조직, 정보화, 회계 및 재정, 노하우, 인재 육성과 민간 활동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원의 전문성 확보, 조직은 통합과 확대 개편, 해외 사례가 있고요. 정보화는 통일된 관리 대장과 최신 정보 확보, 통합형 GIS,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GIS를 활용해서 정보를 통합을 할 수가 있다. 회계 및 재정, 재무회계와 함께 관리회계의 중요성을 인식을 했고요. 회계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노하우는 부동산 리스크의 이해와 활용을 해야 되고 자문과 습득이 필요하다. 인재 육성과 민간 활동은 전문적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야 되고 이것은 핵심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동산 자산관리에서 유의사항이 있어요. 다른 계획과 연계를 할 필요가 있고
인근 지방정부와의 제휴,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른 계획과 연계는 공공부동산 자산관리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가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행정 분야, 복지, 교육, 산업 이런 분야의 계획을 피드백하는 등 어떤 다른 계획과의 연계에 유의를 해야 한다는 게 이제 다른 계획과의 연계가 되겠습니다. 인근 지방 정부와의 제휴. 공공부동산 관리를 위해서는 인근 지방 정부 간의 제휴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단독으로 뭔가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 지방 정부가 광역적 제휴를 하고 협력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간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존 공공부동산에 대해서 폐지, 전용을 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가 저하될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고액의 자산이므로 한 번 단행된 투자는 수정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주민의 요구와 부합되지 않는 시설은 지방 공공단체와 그 주민들의 지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동산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관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갈등을 피하고 부동산의 사용 상황을 유지 관리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어떤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 부동산을 유지하고 새로운 거를 시설을 만들려는 그 비용 드는 편익을 구체적인 숫자로 공개하면서 부동산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를 해야 돼요. 주민과의. 동시에 객관적인 프로세스를 공표를 해야 되고 정보 공개를 통해서 주민들 간의 소통을 추진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동산 자산관리 유의사항이 아주 중요한데 다른 계획과 연계, 인근 지방정부와의 제휴, 주민과의 소통이 있겠다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동산 자산관리 후반부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9장의 어떤 강의를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